확실히 스텔란티스 그룹 내에서 푸조의 입김이 좀 있다. 3008이라던가 이런 차 키하고 좀 동일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이텐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차종은 지프에서 처음 나온 순수 전기차 어벤져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지프에서 이렇게 컴팩트한 차량이 나온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건데, 지금 PSA 그룹하고 그 다음에 FCA 그룹이 합병돼서 스텔란티스라는 이름으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 모회사에 있는 푸조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 프랑스 푸조 시트로엥에서 사용하고 있는 E208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도로에서 한두 대 정도는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푸른색 계열의 이런 차량도 저도 일반 도로에서 한 두 대 정도, 세 대 정도 이 정도로 본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프랑스 현지에서는 E208하고 E308하고 같은 플랫폼으로 만들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어벤져 같은 경우에도 푸조 208, 308과 동일한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프에서 가장 작은 모델이었던 요 레니게이드가 전장 길이가 4255mm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어벤져 같은 경우에는 4008, 거의 한 4m 정도 되기 때문에 레니게이드보다 한 20cm 정도 작은 모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를 딱 처음에 봤을 때의 느낌은 아주 작은 모델 같지는 않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SUV 모델인데, 사실 전기차 SUV라고 하더라도 이런 오프로드의 기능을 좀 집어넣는 차들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접근각 20도, 그 다음에 이탈각 32도의 이런 오프로드 성능을 좀 가지고 있고요. 지상고가 다른 일반 전기차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에요. 지상고가 일반 전기차하고 다르게 20cm 정도의 그런 그 높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지형상 포토홀이라던가 이런 도로가 좀 유실된 데가 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배터리 보호 능력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하단 쪽에 요 레이더 센서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에이다스 레벨 2를 제공하고 있어요. 현재 뭐 제가 지난번에 리뷰했던 EQS 580 SUV 같은 경우는 레벨 3라던가 뭐 이런 좀 더 진보되어 있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가격대가 거의 한 1억 7천, 8천만 원대 형성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 같은 경우에 정확한 가격은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푸조 E208에 빗대어서 잠깐 가격을 유추해 본다 그러면, 보조금이라던가 이런 거를 좀 잘 받게 되면, 운이 좋으면 뭐 프로모션까지 끼게 되면 뭐 3천만 원대 초반대라던가 이렇게도 좀 구매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거는 제 내피셜이고요. 정확한 재원은 뭐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차량 중에서는 가장 경쟁력 있는 가격대에 아마 포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시판시 타이어를 기본으로 장착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크게 변동사항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프는 이런 세븐 슬롯 그릴이 상당히 좀 예쁘거든요. 그리고 지금 데일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런 모양을 주지 않고 그냥 일자로 쫙 나와 있는 게 상당히 좀 매력이 있는 느낌이 있고요. 좀 독특한 거는, 보통 뒤에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는 블랙 베젤 스타일로 좀 하긴 하는데, 이 차는 램프 같은 경우에도 블랙 베젤 스타일로 하고 있다는 게 좀 독특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차가 작다 보니까 이런 작은 차에서는 조금 넓게 보이게 하는 그런 거를 하다 보면, 네, 이런 후면도 같은 경우에 시크릿 도어로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제가 타고 있는 스파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2열 같은 경우에는 시크릿 도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쿠페와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나고요. 약간 시각적으로 좀 크게 느껴지게 하는 그런 효과를 좀 많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지프의 시그니처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간결하게 되어 있고요. X자를 모양으로 한 이런 모티브로 해서 지금 LED로 형성을 해놨거든요. 네, 뒤에 뭐 100% 일렉트릭이라고 이렇게 좀 로고를, 네, 국내에서 아마 제작을 한 것 같긴 한데, 굳이 이렇게 뭐 100% 일렉트릭이라고 얘기를 안 해도 국내 전기차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지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이런 걸 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간결하게 되어 있고요. 마치 시트로엥 C3 에어크로스의 그런 램프하고서도 약간 유사한 느낌이 있습니다. LED의 패턴은 좀 다르긴 한데, 이 부분이 조금 유사한 느낌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마 지금 요 어벤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푸조, 네, PSA 그룹에서의 그런 아키텍처를 좀 많이 받아온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바닥면도 그렇고 뒤에 램프라던가 손잡이 부분도 유심히 잘 보시면 푸조의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으실 수 있거든요. 실내 곳곳에서
푸조의 느낌이 약간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마 PSA 그룹이 네, 많이 관여를 해서 네, 플랫폼을 많이 전달을 해줘서 지금 찌푸에서 이 차를 제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차는 작은 소형차긴 하지만 그래도 트렁크 공간은 상당히 좀 넓어요. 리터로 따진다 그러면 360리터의 트렁크 공간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거의 BMW 3 시리즈하고 준하는 그 정도의 트렁크 용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량 크기는 상당히 컴팩트한 이제 B 세그먼트 정도도 안 되는 그 정도의 크기의 차량인데도 네, 차량 자체로는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등급의 차량에서 볼 수 있는 트렁크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차를 상당히 좀 효율적으로 좀 만들어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네요. 스페어 타이어는 없고요. 그냥 타이어가 펑크나게 되면 리페어할 수 있는 리페어 키트만 들어가 있다는 거, 이 점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옵션으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요. 파워 리프트 게이트가 있기 때문에 네, 아주 SUV에서 가장 필요한 옵션 중에 하나거든요. 이 부분을 잘 네, 장착을 하고 왔다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외관 스타일은 푸조에서 많이 가지고 왔는데요. 실내 스타일은 피아트에 그것을 많이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자, 여기 실내에 제가 조수석에 좀 앉았는데요. 예, 이렇게 펄럭펄럭 거리는 게 있어서 약간 이게 그 아이패드에 있는, 요즘에 아이패드를 구매하시는 분들, 네, 아이패드 이 커버 같은 것도 따로 액세서리를 구매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돼 있는 게 있어가지고 좀 신기하다 했습니다. 어디에 걸쳐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요게 이제 아무래도 신세대 부분을 좀 카피를 해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거, 네, IT 기기에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을 카피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수납 공간이 상당히 좀 잘 되어 있고, 타입 A하고 타입 C 두 가지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아웃잭 하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앞좌석에 타신 분들도 이제 충전잭 형식에 따라 가지고 편안하게 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어 셀렉트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 방식의 버튼 타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PRND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질감 없이 잘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결정적으로 이 차 제가 이제 푸조하고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키가 지금 판매되고 있는 푸조하고 레이아웃이 동일합니다. 네, 버튼이라던가 트렁크라던가 열고 닫고 이런 거는 다 동일하고요. 예, 뒤에 로고만 푸조 시트로엔 로고가 없어지고 찌프 로고가 들어갔다는 거, 예, 요거 하나만 봐도 정말 플랫폼을 좀 많이 공유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단숨에 좀 알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지금 사이드 브레이크라던가 이런 부분도 푸조 시트론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방식을 좀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 셀렉트 버튼도 네, 일부 네, 푸조라던가 시트론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버튼을 그대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레이아웃은 약간 아기자기한 건 피아트 500이라던가 이런 게 색감적으로 이런 거를 잘 표현을 해주고 있거든요. 약간 장난감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좀 20대 MZ를 좀 겨냥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좀 아기자기한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10.25인치짜리 클러스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도 10.25인치짜리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무드등이 약간 들어와 있는데 전기가 지금 차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이진 않거든요. 이따가 한번 더 체크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 송풍구 부분이 상당히 좀 잘 디자인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낮은 가격대지만 젊은 층을 겨냥해서 전기차의 대중화를 조금 생각해두고 만든 차량이라는 게 곳곳에 많이 숨어져 있습니다. 일단 스티어링 휠은 상당히 좀 작습니다. 아무래도 도심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일반적인 차량보다 상당히 좀 작고요. 예, 이렇게 만졌을 때의 느낌은 상당히 부들부들하고 좋은 것 같은데, 이런 데가 좀 이제 고급차들은 대부분 이제 가죽으로 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원가 절감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소재를 사용하는 게 아주 비싼 소재를 사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데가 이제 플라스틱으로 좀 되어 있다는 게 약간 저가의 느낌이 약간 좀 나고요. 그래도 슬릿스포크 방식으로 좀 해놨기 때문에 네, 스티어링 휠 모양이라던가 이런 거는 되게 예쁜 것 같고, 네, 요 10.25인치의 디스플레이도 안쪽으로 좀 많이 넣어놔가지고 빛의 이런 빛비침이라던가 이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잘 만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소형 SUV가 가지고 있는 가져가야 될 그런 느낌들을 대부분 잘 살려놨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SUV 모델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많잖아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SUV 전략이 이전 세대하고는 좀 다르게 많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코나라던가 이런 차들도
현대자동차가 산타페라던가 이런 차들을 오프로드로 좀 넘기고요. 그 다음에 소형 SUV 차종들을 대부분 한 사이즈 키워가고 있는데, 지금 원래 SUV만 전문으로 만들고 있는 지프 같은 경우에는 대형차는 대형차대로 좀 가져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소형차, 그룹사에서 내놓을 수 있는 소형차들 적극적으로 좀 받아들여서 지프 브랜드 로고로 찍고 이런 브랜드 밸류를 가지고 차량을 좀 제작을 하고 있어서 향후에 어떤 판매량을 보여줄지 상당히 좀 주목되는 바가 있습니다. 곳곳에 보게 되면은 상당히 PSE 그룹에서 사용됐던 그런 버튼이라던가 이런 느낌들도 어느 정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약간 이제 공유하는 느낌이 좀 있긴 한데, 제가 요거 나쁘다 좋다 설명드리는 것보다 소비자분들이 보시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잘 됐다. 왜냐면 미국 차인데 유럽 차의 그런 플랫폼을 조금 받아왔다는 것도 상당히 좋은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10.25인치 클러스터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0.25인치 내비게이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반응 속도는 제가 보니까 국내 거보다는 약간 좀 느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사용하는데 예전 차보다는 상당히 좀 잘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에어컨을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러 부분이 아날로그 버튼으로 좀 나와 있고요. 그 중간 쪽에는 전부 수납 공간을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거는 좀 되게 잘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랜드로버 디펜더라던가 이런 차 보게 되면은 손잡이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 이제 수납 공간으로 많이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수납 공간을 형성을 했고, 지금 송풍구 부분하고 이쪽은 비어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인레이 부분을 이렇게 일자로 쭉 연결하다 보니까 차가 작은 차량이긴 하지만 되게 좀 커 보이게 하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를 좀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끝단에 보게 되면 LED가 이렇게 좀 들어와요. 그래서 무드등이라던가 이런 것도 형성이 좀 되어 있어서 이런 것도 조금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동승석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파워시트가 장착이 안 되어 있고요. 등받이가 수동으로 조절하는 방식인데, 이게 옛날 차에서 사용했던 이렇게 좀 다이얼을 돌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이거 어떻게 조정하는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아마 가장 어벤져에서 불편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고, 좀 독특한 거는 2열에 아이소픽스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지금 1열에도 유아 시트를 장착할 수 있는 아이소픽스가 있다는 게 상당히 좀 독특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게 국내 법규에 아마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나중에 한번 찾아보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2열에 한번 앉아봤는데 무릎이 하나 또는 하나 반 정도 들어가는 그 정도의 공간을 형성되어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저는 약간 몸이 좀 비대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불편한 감은 좀 느꼈고요. 그리고 뒷좌석에는 충전 포트가 하나밖에 없다는 게 약간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양쪽에 두 명이 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자녀분이 있으면요. 근데 타입 C 방식으로 해서 하나만 지금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분배기계라던가 이런 거 이용하지 않으시면은 두 개 이용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이 차는 전기차인데도 센터 터널이 좀 존재하더라고요. 왠지 모르겠는데 아마 배터리 때문에 그런지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센터 터널이 없었으면 더 넓게 탈 수 있었을 텐데 센터 터널 때문에 좌우로 이동하는 게 이 좁은 차량에서도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건 저도 마찬가지였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이 많이 안 남아서 테크니컬 관련된 거를 조금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50kWh짜리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유럽 기준으로 WLTP 기준으로 봤을 때는 400km까지 주행할 수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국내는 아무래도 겨울도 있고 여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계절 변화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소위 얘기하는 좀 빡세게 이렇게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푸조 E208이라던가 이런 걸 빗대어서 본다 그러면 적상거리가 아마 한 280km에서 조금 더 잘 나온다 그러면 300km까지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아마 유럽 기준으로 나오는 그 정도의 400km까지는 인증을 받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약간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국내는 지금 플레인지로 사용하는 이런 EV6라던가 또는 아이오닉이라던가 이런 차들을 좀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는 있지만, 도심형으로 타는 데서 적절하게 300km 정도 주행할 수 있다는 거는 상당히 좀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것도 가격대를 한번 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은 장점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2열 같은 경우에는 리클라이너는 안 되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접어지기는 하니까 짐 같은 거 수납하실 수는 있을 것 같고, 팔걸이가 또 없어요. 이런 것도 조금 불편한 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2열에서 좁고 이런 거는 다 참을 수가 있는데
에어컨 송풍구가 없다는 게 상당히 좀 아쉽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뭐 아이들을 뒤에 태우는 경우가 좀 많이 있잖아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에도 상당히 좀 더웠지만 네, 작은 차기 때문에 송풍구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송풍구가 좀 있었으면 더 쾌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파노라마 썬루프는 지금 장착이 안 돼 있는 모델로 들어왔어요. 이거는 옵션이 없는 건지 아니면 차후에 옵션을 장착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유튜버 분들 오셔가지고 요 썸네일을 찍고 있어가지고 저도 잠깐 찍었거든요. 이 영상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